꿀 이렇게 먹고 만성기침과 가래가 없어졌어요. 관절통이 사라지고 불면증도 없어졌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꿀을 신들의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연 감미료이자 약재로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에도 꿀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꿀은 약으로 쓰일 만큼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못 먹으면 약효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꿀의 종류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꿀과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5가지, 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사람이 정말 건강하기를 바라는 매일건강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꿀벌들이 꽃을 통해서 꿀을 만드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꿀벌이 꽃의 밀선에서 분비되는 자당을 꿀벌이 먹었다가 다시 토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꿀벌의 효소에 의해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점성이 있는 액체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꿀이 되는 것이지요. 꽃의 종류에 따라 꿀의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꿀이 유명하고요. 그 외에도 밤꿀, 사리꿀, 유채꿀 등이 있습니다. 꽃의 종류에 따라 꿀의 맛과 향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꽃을 통해 만들어진 꿀은 자파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꽃을 통해 만들어진 천연꿀 이외에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만든 꿀이 있는데요. 이것을 사양꿀이라고 합니다. 이 사양꿀은 일반적으로 천연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양꿀은 천연꿀에 비해 영양가가 낮고 인공적인 향과 맛이 첨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꿀을 선택할 때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하는데요. 꿀의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시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천연꿀의 탄소 동위원소 비율은 22%에서 33% 정도 되고, 이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꿀이라고 합니다. 사양꿀이나 꿀음료는 거의 설탕물이나 다름없으니 반드시 천연꿀을 구매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꿀을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꿀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꿀에는 항균작용이 있는 프로폴리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주의하실 것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꿀을 덜어 드실 때 오염되지 않은 스푼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간혹 냉장고에 보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하얀 침전물이 생기거나 오래되면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꿀은 그 자체로도 많은 약효가 있는데요.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로 인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 회복을 도와주며 위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조해진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효과가 좋아 기침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약성이 있습니다. 꿀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최고의 식품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와 꿀이 만나면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요. 계피는 오래전부터 자연요법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이지요. 꿀을 계피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많은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관절이 뻐근하고 여기저기 쑤시는 통증으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여기 집중해서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첫 번째 효능은 소염작용을 통한 관절의 염증을 완화시켜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꿀과 계피의 관절염 개선 효과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진들은 200명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꿀 1스푼과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섞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 만에 환자 73%의 통증이 개선되었고, 한 달 내에 이전에 걷기도 힘들었던 환자의 대부분이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꿀과 계피를 함께 복용하면 관절염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하여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덴마크 농무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를 40일 동안 4분의 1티스푼을 섭취하자 중성지방이 30%, 콜레스테롤은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꿀은 지질대사라고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리는 작용을 합니다. 계피에도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꿀과 비슷한 효능을 나타냅니다. 이 효능들이 더해져 혈관의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심장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세 번째는 감기와 독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때 계피와 꿀을 섞어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감기에 걸리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꿀과 계피에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감기와 독감의 증상인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네 번째는 위장 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꿀과 계피는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꿀은 위산을 중화시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꿀과 계피가 위에 들어가면 위장의 점막이 자극되어 위액 분비를 왕성하게 일어나게 합니다. 그 결과 소화장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가스 배출 및 영양 흡수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다섯 번째는 노화 방지와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즈 대학 연구팀은 꿀의 항산화 성분이 남성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남성을 대상으로 꿀물 섭취 그룹과 위약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 결과 꿀물을 섭취한 그룹은 꿀물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고 신체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꿀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도 볼 수 있었는데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피부의 보습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꿀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계피는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두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꿀에 마늘을 재워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꿀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너무 좋은데요. 꿀과 마늘 모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며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꿀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꿀과 마늘 모두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세 번째는 무입니다. 무를 채를 썰어 꿀에 재워 드시면 되는데요. 이는 기침과 가래의 효과가 아주 좋은 천연약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기에 걸려 기침이 잘 낫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꿀에 물을 재운 것을 드시면 너무 좋은데요. 무의 매운맛을 내는 시니그린 성분이 위장의 점막을 자극하여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관지 점막에 붙어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 몸 밖으로 쉽게 배출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꿀은 기침의 약재로 많이 쓰이는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감기 환자 17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꿀을 먹은 환자는 감기 증상이 개선되고 치료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인 디페니드라민을 복용한 환자보다 꿀을 먹은 환자가 기침의 빈도와 정도가 더욱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네 번째는 오미자입니다. 오미자와 꿀이 만나면 호흡기 질환, 특히 만성기침에 효능이 좋습니다.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면 목이 건조해지면서 마른 기침이 계속 나와 힘들게 되죠. 장기침이 계속 나와 가슴도 아프고 생활이 불편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꿀과 오미자가 정말 좋습니다. 오미자는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어 마른 기침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다섯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을 채 썰거나 갈아서 꿀에 재워서 드시면 되는데요. 이 꿀생강은 기침에도 당연히 좋고요. 몸에 찬 기운이 돌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드시면 참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가 있고요. 감기 초기 그리고 몸살이 났을 때에도 드시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일 때에도 꿀생강을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꿀과 함께 먹을 때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계피입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드실 때 볼 수 있는 효능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소염작용을 하여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지요. 세 번째는 감기와 독감을 완화시켜줍니다. 네 번째는 위장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섯 번째는 노화 방지와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꿀과 계피의 조합이 정말 환상의 짝꿍이나 다름없지요. 꿀과 함께 먹을 때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다른 효능보다도 항염증 기능으로 몸속의 염증 지수를 낮춰준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꿀과 함께 먹을 때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무입니다. 특별히 기관지와 소화에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꿀과 함께 먹을 때 좋은 음식 네 번째는 오미자입니다.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고 마른 기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꿀과 함께 먹을 때 좋은 음식 다섯 번째는 생강입니다. 꿀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몸살과 소화불량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부추를 특정 음식과 같이 섭취하였을 때 암과 치매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고기와 함께 먹는 새콤달콤한 부추 무침은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고, 닭백숙과 함께 익힌 부추도 정말 맛있습니다.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부추는 다른 식재료의 맛을 향상시키며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부추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있지만 어울리지 않는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르게 섭취하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암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부추. 부추는 한 번 심으면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줄기를 잘라도 다시 싹이 트는 것이 특징이며, 동의보감에서는 부추를 간에 좋은 채소로 소개합니다. 부추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부추에는 케르세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관 건강에 유익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 내 중성 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의 혈관 축적을 억제하여 동맥 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하여 몸속 나트륨 축적을 방지하고 혈액순환 및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추와 마늘은 혈관 건강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부추의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릴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황화알릴은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알리티아민을 만드는데, 이것은 피로를 회복하고 활력을 북돋게 하게 되지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도 혈관을 확장시켜 혈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부추는 원기를 회복하는 데 탁월합니다. 자양강장제라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회복력을 제공하는 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C가 풍부하여 피로의 원인인 젖산 분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어 피로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부추는 간 기능 강화에 좋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부추를 간을 위한 채소로 기록하고 있으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 독성 물질과 발암물질을 무력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피로회복뿐만 아니라 간 건강에도 효과적이며 비타민이 풍부하여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부추는 해독작용이 뛰어납니다. 부추에는 아릴설파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발암물질의 독성을 제거하고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위암, 대장암, 폐암 등의 예방에 기여합니다. 부추에 함유된 클로로필과 식이섬유는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는 체내의 노폐물과 발암물질을 흡수하여 대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추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알리신, 비타민과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주름 개선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 기미와 주근깨 개선에 좋으며, 비타민 어가 풍부해서 시력 보호와 노화로 인한 눈 손상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부추의 따뜻한 성질은 위장을 강화시키고 소화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겨울철 배탈 예방 및 소화기관 강화에도 유익합니다. 부추에 함유된 아릴설파이드는 특유의 알싸한 맛과 향을 내며 소화요소의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합니다. 부추는 철분과 엽산을 함유하고 있어 어지럼증이나 빈혈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해 주어 손발이 차가운 사람이나 수족 냉증을 가진 이들의 체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여성의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등의 여성 질환 개선에도 이롭습니다. 또한 부추는 심장을 따뜻하게 하고 아릴설파이드 성분이 남성 호르몬 조절에 도움을 주어 탈모나 전립선 비대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부추도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추와 가장 맞지 않는 음식은 소고기입니다. 부추는 소화를 돕고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효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고기와 궁합은 최악입니다. 부추가 장 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 소고기와 함께 섭취할 경우 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고기는 뜨거운 성질을 가진 식재료로 위와 장점막에 자극을 주어 통증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열이 가슴과 명치 부위에 쌓이거나 머리로 올라가 두통과 불면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열이 많은 음식은 함께 드시기보다는 분리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추와 잘 어울리는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차가운 성질의 돼지고기는 뜨거운 성질인 소고기의 대체제로서 부추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궁합을 이룹니다. 부추가 혈관을 청소하는 효능을 가지며 이는 황화합물이 주요 역할을 하는데 돼지고기 속에 비타민과 결합하면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온몸이 뻐근하고 근육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은 돼지고기와 부추를 조합해 보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B1, 은 젖산의 생성을 억제하여 피로물질이 몸에 축적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부추에 포함된 당분은 포도당과 과당 형태로 매우 빠르게 흡수되며 이는 돼지고기의 비타민 B와 결합하여 흡수율을 6배나 증가시켜 바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는 피로회복에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따라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섭취하여 활력을 충전하는 보양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추가 최악의 궁합이라는 것이에요. 부추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냉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며 신장 기능 강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개개인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해 신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장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칼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혈관을 확장시켜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고 나트륨 배출을 통해 세포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칼륨이 몸속에 축적되어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지고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이완될 수 있습니다.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며 손발의 저림, 심장 부정맥 그리고 급성 고혈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추에는 뼈의 주요 구성 요소인 칼슘도 많이 들어있어 칼슘과 칼륨이 함께할 때는 골다골증을 해결하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뼈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결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부추의 강한 열이 신장에 과도한 자극을 줄 위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피해야 할 섭취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부추전입니다. 부추의 건강 효능을 생각하며 부추전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기름에 튀기듯 부연해는 부추전은 맛은 좋지만 영양학적 이점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추는 열에 약한 비타민과 혈액정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70도 이상 가열 시 영양 성분이 파괴됩니다. 따라서 부추를 섭취할 때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추전을 만들 때 바삭한 질감을 위해 사용되는 옥수수유나 식용유는 모두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입니다. 이런 기름들은 몸 내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균형을 해치는 원인이 되며 혈관 내 염증으로 인해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암이나 치매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온에서 부추전을 부치는 과정에서는 열량이 증가하고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어
부추가 우리 몸속에서 해야 하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부추를 기름에 볶을 때 영양 흡수율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고온가열은 영양소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열을 가하지 않고 부추의 영양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건강한 기름과 시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추와 같이 먹으면 암과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궁합 음식과 섭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추와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중 첫 번째는 오리고기입니다. 앞서 조금 언급해드리긴 했지만 정확하게 부추가 혈관 건강에 이로운 이유를 들어보셨나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적절한 영양, 산소 그리고 건강한 혈액입니다. 이중 혈액은 영양소와 산소를 몸의 구석구석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상태가 나빠지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등의 주요 사망 원인은 바로 건강하지 않은 혈액 때문입니다. 불순물과 지방이 많아 끈적끈적해진 혈액이 문제인데 건강한 혈액은 반대로 맑고 원활하게 순환합니다. 바로 이런 건강한 혈액을 만드는데 부추가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부추를 먹었을 때 느껴지는 알싸하고 쌉싸름한 맛. 그것은 바로 부추에 함유된 황화알릴이라는 혈관 청소부 성분 덕분입니다. 황화알릴 성분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슈퍼푸드인 마늘과 양파에 포함된 바로 그 기적의 성분이 부추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부추는 혈액 속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혈관을 청소하여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혈소판의 응집을 방지해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시킵니다. 이러한 작용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부추는 천연 고혈압 치료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추는 뇌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부추는 뇌로 흐르는 신선한 혈액을 전달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속도를 높여 기억력과 뇌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이 모든 효능을 더욱 증진시키는 음식과의 궁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높아 건강에 유익합니다. 오리고기에 포함된 지방산은 부추와 함께 섭취할 때 비타민의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또한 오리고기의 불포화 지방산과 리놀레산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리고기의 차가운 성질이 소화에 불편을 줄 수 있는데 이때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잡아주어 더욱 건강한 식사가 됩니다. 따라서 오리고기를 드실 때는 부추와 함께 섭취하여 영양과 건강 효능을 모두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긋지긋한 관절염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들깨를 그렇게 드시더니 이제는 훨훨 날아다니십니다. 들깨의 놀라운 효능이 궁금하시지요? 다 알려드릴게요. 들깨, 들기름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서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이 있지요. 건강에 좋다는 들기름과 들깨도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요. 치매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건강 효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치게 되는지, 심지어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이 심해진 분들, 많이 있으시지요? 걷기가 불편해지면서 잠깐 산책하려고 준비하다가 나갈까 말까 주저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소염 진통제의 역할은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통증을 막아주는 것인데요. 들깨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들깨가 바로 천연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뼈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뼈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 100g에는 칼슘이 390mg이나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좋은 식품이지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에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들 발병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노인의 낙상으로 인한 골반 골절상을 입은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30%가 1년 이내에 사망하였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하였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을 지키고 골다공증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박깜박하는 일이 자주 생기는 것 같아 고민되시는 분 많으시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은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어 기억력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이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 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알파 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 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할까요?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망가뜨리는 사이토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바로 이것을 감소시키는 성분이 알파 리놀렌산이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지요? DHA가 대표적인 뇌 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DHA가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DHA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으로 섭취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 리놀렌산이 몸에 흡수될 때 DHA로 전환되어 흡수됩니다. 들깨가 뇌신경과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파 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EPA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의 노화도 방지하는 것이지요. 미국 심장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주 1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지요?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 5배 이상 들어있는 것이지요.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식이섬유가 18g 정도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포아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 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있는데요. 루테올린 성분이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인슐린 반응도를 높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되어도 몸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 빠르게 반응을 잘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기 전에 혈당 상승을 조절해 줄 수 있게 됩니다. 혈당이 상승하지 않고 정상 범위를 유지하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멈추겠지요.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어 췌장의 손상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지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에 처방받는 약인 항히스타민제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는 조혈 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 작용이란 혈액 속에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신다면 빈혈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에도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는데요. 들기름을 짤 때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볶아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은 대부분 파괴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류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에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산패가 쉽게 되는데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은 급속히 산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은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 항산화 물질인 페놀 성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들깨 껍질을 버리는 것은 이 좋은 성분들을 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가루를 많이 판매하는데요. 들깨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들깨가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들깨의 좋은 영양 성분들을 버리는 것 하나 없이 다 드실 수 있는 것이지요. 탄수화물 폭탄으로 알려진 감자는 생각보다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잘못 드시면 암과 치매를 일으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자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감자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